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벌써 얼마만큼 연속 기각인지 이제 세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 또 연쇄 탄핵 남발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죠. 대한민국의 치안도 지켜야 되고, 또 법무행정이 검찰로 상징되는 범죄 예방도 해야 되고요. 또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도행정도 해야 되고, 또 법률안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법무부 본연의 기능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수행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 소추를 마음대로 막 해버려가지고요. 오늘 기각함으로써 무려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119일이면 무려 4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요 장관의 직위가 공석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사유였죠.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에 가담했다라고 덮어 씌웠고요. 두 번째는 국회가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그것을 내지 않았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에 퇴장했다. 이 헌법비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저는 너무 이런 탄핵소추 사유를 쓰면서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거를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담았죠.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거의 북한에 김정은한테 약간 충성맹세 하듯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게 어떻게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판단들이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오늘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내란죄에 가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몇 가지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 국무회의를 통해서 왜 만류하지 못했느냐, 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느냐, 그래서 내란죄에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증거도 없고 객관적 자료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아예 내란죄에 가담한 게 없다라고 봤어요. 너무 당연한 결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이걸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째 탄핵소추를 지금 발의하기 직전이거든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연다라고 하고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보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핵소추를 하려고 들 것인데,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명시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오늘 판단이 나온 거예요. 한덕수 총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이 있는 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연히 반대 의사 표시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왜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느냐라고 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런 건 너무나 논리 비약이고 증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또 민주당이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 정치인을 구금하기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했다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상계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황 점검을 한번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제기한 의혹마다 이제 다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서울 삼천동 소재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
또 법제처장 등이 모였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 안전가옥 해동 부분도 비상계엄 다음 날 있었던 겁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수습 문제도 있고 또 법제처나 법무부나 민정수석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은 엄청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마치 2차 계엄, 3차 계엄을 준비한 것처럼 덮어씌우려고 한 거예요. 아니, 첫 번째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도 법무부 장관을 아무 내용을 모르고 갔는데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그게 버젓이 해제됐는데 다음날 법무 쪽에 관련된 분들이 서너 분 모였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비상계엄을 2차, 3차로 또 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울 수가 있나요? 이 정도 누명 씌울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 거는 뭐 전부 그건 누명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체적인 내용도 다 있는데도 지금 재판에서 무죄 추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안전가옥 해동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법무부 장관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처럼 또 덮어 씌웠는데 이것조차도 증거가 없다.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한 것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이건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현재 유한규 법제처장 관련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기간 20일 지나면 이제 임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안전가옥 해동에 유한규 법제처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뭐 자격이 아예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의자라는 게 실제 죄가 있어서 뭐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자기들이 고발한 거예요.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내가 고발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직을 맡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안전가옥 해동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이 비상계엄에 뭐 2차, 3차 비상계엄을 핵책하거나 혹은 또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리어가 된 것이죠. 이한규 법제처장은 이제 민주당이 덮어씌운 누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슨 안가해동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한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을 놓고 그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이 있는 걸 모르고 지금 대통령실로 불려갔는데 그 사실을 놓고 비상계엄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몰고 들어가고 이게 뭐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대 야당이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정부 강요들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판단이 나왔다면 국민들께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국민들 무시하고 국민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법무부 장관이나 민생에 직결되는 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 소추하겠다고 지금 설치고 다니겠습니까? 탄핵 소추 사유 중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봤어요.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것이 김영철 검사라고 그 이재명 대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가 있거든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를 했으니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대상으로 올려놓고 마치 장시호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거짓 의혹을 막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청문회 열었지만 실체적으로 규명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당시에 탄핵소추 사유들이 말도 안 된다는 게 막 자료로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못했죠. 민주당 의원들 수사했다라고 해서 검사를 탄핵소추하면은 너무 국민들 눈치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동봉투 버젓이 받은 의원들은 지금 소환조사도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한다? 무리하게 탄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출정 기록 내라, 뭐 내라, 10년치 특수활동비 지급 내용 내라, 이런 식으로 검찰에 정당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기용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막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웃긴데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제의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자꾸 발의하니까 제의 요구를 하고 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난리를 쳤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하도 고함을 지르고 뭐 거기서 막 심하게 고함을 치니까 그쪽 한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거를 이제 탄핵소추 사유로 삼은 거예요. 참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쪽팔릴 것 같은데 결정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법무부 장관이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에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 이 부분은 국회 본회의 중에 퇴장한 행위와 그 정황에 관련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헌법재판관들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는 헌법재판관들 이거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려본 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다음부터 이재명 대표 노려봤다고 또 탄핵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국회 그것만 이재명 대표만 노려봤다는 걸로 탄핵 사유 쓰기 민망하니까 국회 본회의 중에 퇴장을 함으로써 뭔가 국회를 모욕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이 제2요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 질문을 하거나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결이 시작된 뒤에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를 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쪽을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 거리도 엄청 멉니다. 국무위원이 앉아있는 자리와 이재명 대표는 또 제일 끝에 앉아있어요. 저희 들어오자마자 입구 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거리거든요. 그쪽을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한테 과잉 충성을 하면 뭐 김일성입니까? 김정은입니까? 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쳐다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오만한 발상이고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입니까? 이게 저는 국회 본회의 중에 퇴장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라고 한 것도 황당하거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역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의 기각도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맨날 얘기하거든요. 탄핵소추가 남용됐다라고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탄핵 하도 많이 당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이거 탄핵소추 남용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게 내가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이 니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탄핵을 안 발휘고 이 정도 되면은 나는 탄핵소추 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차적인 위반인 것 같아 라고 문제제기를 할 만큼 탄핵을 30번이나 발의한 것이 저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조차도 8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로 복귀한 이상 끝까지 민생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무행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